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안 좋아하셔도 우리나라의 골프 영웅 박세리 선수 모르시는 분은 없죠. 박세리 님 관련해 가지고 박세리 씨 관련해 가지고 소식이 지금 연이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요. 뭐 우리가 이 연희의 프로는 아니지만 세상 재밌는 얘기는 또 하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근데 경제 얘기도 제가 살짝 묶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골프 여제, 골프 황제 박세리 나 혼자 산다 등등등 TV에서 나오면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리치 언니. 뭐 돈이 많아. 돈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 당시 박세리 선수 전성기 때 당시 상금으로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뭐 100억이 훌쩍 넘었고 각종 광고 스폰서 뭐 등등등 스폰서 비용 등등등 해서 받은 수입이 뭐 어마어마하죠. 총 25승인가 해가지고 LPGA 메이저 우승까지 해서 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갖춘 우리 세리.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세리라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만나서 같이 라운딩하는 게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세리 씨가 소속되어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박세리 씨의 부친을 고소했다. 와,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박세리 씨 재단에서는 전혀 허가한 바가 없는데 박세리 씨 부친께서 재단 명의의 어떤 도장을 쓰고 문서를 만들고 도장도 찍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 등등등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 발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아시죠? 새만금. 단군 일의 최대의 토목사업,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 군산 일대죠. 부안 군산 일대에 간척지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이른바 새만금 사업입니다. 처음에 사실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뭐 국론이 거의 분열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갯벌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을 뭐하러 메꾸느냐, 반환경적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갯벌이 갖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말살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반대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호남권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개발 사업의 요충지가 될 거다,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론자니까 대학생으로서 환경운동연합 등등등 환경단체들과 함께 저도 새만금 현장에 시위하러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물막이 공사라고 해서 여기 새만금이 있으면 일단 물을 막지 않습니까? 뚜구르기 막아요. 막고 나야 여기 물이 안 차죠. 요게 이제 다시 이제 간척을 해서 땅을 메꾸는 작업인데, 일단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물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물막이 공사 마지막에 조금 남았을 때였어요. 그것마저 메꿔지면 진짜로 땅이 메꿔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운동단체들과 함께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보다 더 열성적이었던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은 쇠사슬로 묶었어요, 몸을. 그래가지고 나를 밟고 가라 이거죠. 나를 묶을지언정 여기 물막이는 안 된다, 갯벌을 살리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운동에 저도 옆에 같이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도 새만금 관련해서 이제 보호론자라고 뭐 굳이 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엄청난 공론 분열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단 사업은 뭐냐면 사업 자체 시작은 노태우 대통령 이전인가 그때서부터 쭉 내려오던 사업이어서 여기서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 상황이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국엔 결정을 해서 사업은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일단은 물막이 공사 끝나고 간척 다 끝났죠. 그럼 이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 구역을 섹터별로 나눠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농업 보전 지역, 여기는 뭐 어떤 공업 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상업 지역,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 새만금 일대를 어떻게 개발해서 호남권에 관해서 중요한 경제적 여긴 부가가치 창출하는 곳으로 만들까. 이제 지금 일단 그걸로 일단은 아이디어가 모아졌는데 그 일대 이만큼
3천만 평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지가 하나 있는데 요 부지 요거 관광 관련해서 뭘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새만금 관련한 새만금 개발청에서 고민이 많았죠. 야, 어떻게 하면 여기 관광 수입을 유치하고 관광시설을 유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발길을 이쪽으로 끌고 오게 할까, 그리고 이 유효 부지를 잘 활용할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실은 공모도 하고 제안도 받고 했는데 당연히 이런 사업에는요 업자가 끼게 마련이죠. 그래서 시공 관련했던 주요 업자가 드디어 여기다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국제 인터내셔널 골프 스쿨. 그거 그냥 서해안 바닷가 앞에다가 쫙 마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여자 골프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물론 남자도 최고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탁 해가지고 골프 스쿨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소년들도 거기 스쿨에 오게 하고 동남아나 아시아나 중국 일대에 골프 관련해서 한국으로 오게 해서 또 많은 골프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 인구들이 여기 또 와가지고 시니어들도 좀 치고 해서 골프 스쿨을 만들자. 그리고 뒤에 뭐 리조트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 요런 안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에 아이디어를 쓱 내죠. 저희가 요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야, 니네가 누군 줄 알아? 니네가 누군 줄 알아? 동네 뭐 도깨비 같은 띠내기들이야 뭐야? 라고 하면서 늘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뭡니까? 신뢰성. 사업의 신뢰성. 그렇죠. 니네 누군데? 라고 할 때 요런 카드를 쓱 꺼내는 거죠. 어허, 우리 누군지 몰라? 우리가 하겠다는 사업은 요겁니다. 라고 하면서 짠! 하고 내는데 그게 뭐냐? 우리 뜨내기 아닙니다. 도깨비 아닙니다. 우리 박세리 아시잖아요. 골프 황제, 골프 여왕, 골프 여제. 박세리 희망재단과 같이 하는 골프 스쿨입니다. 이해되죠? 믿을만 하죠? 요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언제냐? 무려 작년 9월경에 관련한 사업 신청 서류가 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 박세리 재단이 함께하는 사업이야? 그러면 골프 스쿨 신뢰도가 올라가지. 왜냐면 박세리는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요. 박세리 선수가 초청하는 대회만 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 대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대회도 있는데 박세리 선수가 초청하잖아요. 소렘스탄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지금도 옵니다. 그냥 박세리라는 네임 자체가 이미 전설이고 브랜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 박세리 선수가 한다면 우리 믿을만 하지라고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재검증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 돈 얼마 있어? 사업 계획서 좀 더 완성된 거 좀 갖고 와봐. 등등등 이제 사업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번 물어본 거죠.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재단에서 이번에 참여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상 없죠? 라고 했더니 재단에서 이런 얘기한 거. 우리가요? 우리가 새만금에 투자한다고요? 우리가 골프 스쿨을 만든다고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해서 박세리 재단 측에서 NO!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새만금 개발청에서 서류가 제출이 됐는데요. 지금에 와서 발뺌하는 겁니까? 뭡니까? 당신네들의 서류 믿고 지금 진행된 사업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는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는 클리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고요. 우리가 낸 서류가 아닙니다. 라고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믿어줄 리가 만무할 거 아닙니까? 장난하나? 나라 사업이 장난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당신들 지금 이 사업 지연시킨 거 등등등 해서 이거 공식적으로 이거 문제 제기하면 이거 사이즈 커. 행정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재도 가능하고 페널티도 가능하고 여차하면 사업 지연시킨 거 이거 만약에 고의과실까지 있다면 이거 민사적으로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야? 이런 문제까지 염두에 둘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이노센트하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가 관여된 바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그 문서를 투자 의향서라든지 이런 걸 냈던 사람이 우리와 전혀 관계 없다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를 해야죠. 문서는 우리 문서가 아닌데 왜 우리 명의를 썼느냐 또는 어떠한 일이든 우리 명의를 도용했느냐에 관해서 고소를 해야죠. 그래야 면피가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재단 측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박세리 씨까지 참여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의를 훔쳐가고 우리 명의를 도둑질하고 우리가 투자할 생각이 없었는데 박세리 재단이 투자할 것처럼 속인 그 사람을 고소하겠소! 라고 해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아니, 뭐 명의 도용범이 나타났구만. 자, 그런데 명의 도용범이 누굽니까? 아, 까보니까 누구야 그게? 예, 박세리 씨의 부친 되시겠습니다. 아하, 참, 여러분. 유명인의 부모가 관계된 수많은 사기 사건들 엄청 많습니다. 뭐 가수 장윤정 씨, 뭐 배우 김혜수 씨, 또 뭐 가수 영탁 씨 등등등 뭐 많잖아요. 도대체 자식들이 유명해지기만 하면은 왜들 부모들이 그 이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막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째, 자식이 스타지 부모가 스타입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예, 자식이 스타면 주위에서 다 스타 대접해줘요. 아, 누구 엄마 아니야, 누구 아빠 아니야, 예,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서 붕붕 뜨죠. 자,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기꾼들의 제안을 사실은 받습니다. 아,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자식 그 있잖아, 그 유명한 스타 우리 회사에 저 모델로도 한번 초청해보지, 밥 한번 먹을 때 좀 불러주지, 뭐 등등등.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붕붕 떠가지고 내 말이면 다 껌뻑 죽어 우리 자식은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연예인 또는 그 스타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 거 좀 진행하면 어때요? 그럼 형님에게 뭐 또 뭐 어머님에게 뭐 커미션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엄청 많아요. 예. 왜냐면 제가 친한 그 연예계라든지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SOS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상담도 해주고 또 친한 변호사 연결도 해주고 뭐 투자 계약서 이런 거 이거 맞는 거냐 이런 거 제가 엄청 많이 지금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문을 많이 받죠.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사실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근데 부모들이 중심을 딱 잡고 우리 자식에게 피해가 안 돼야 된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가끔 허영의식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스타인 양 자식들의 이름을 고의로 팔던지 아니면 자식 때문에 생긴 그 명예를 자기 명예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같이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소가 됐는데 박세리 부친께 이제 인터뷰가 들어간 거죠.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MBC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그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지. 너무나 충격적. 자식 명예에 누를 끼쳐도 유분수지. 내가 자식 박세리 씨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저하고 동갑인데. 예?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내 그 명의 내 맘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았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첫째, 허영의식의 쩔은 스타나 유명인의 부모는 조심하자. 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수많은 도깨비 같은 일들, 꾼들이 몰려드는 그런 사기 사건 관련해서 엄청 많으니까 서로들 조심하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게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하는 사실상 지방정부 산하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정부입니다. 예, 어쨌거나 공공기관이 해당해야 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다 사상 누각이 됐다. 그 사업을 처음에 박세리 재단을 이용하려고 했던 어쨌든 뭐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이용했는지 모르고 이용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사업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그 일대 섹터에 해당하는 개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즉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사건. 요거 그냥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박세리 씨 부친이 내 자식 명인데 뭐 그 정도 써도 되는 줄 알았지, 이런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요, 국가 사업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 큰 죄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닌 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차 보도로 뭐 나오는데, 여러분 나 혼자 산다 프로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세리 씨가 대전이 집이 있는데 엄청 잘 지었어요, 집을. 그래서 집이 두 채입니다. 길 하나를 건너서 한쪽은 큰 단독주택, 대저택이 있고요. 한쪽은 약간 이제 4,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내 집, 저쪽도 내 집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모님하고 공동 명의로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또 경매에 관련해서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매 뉴스를 챙겨보고 있는데 천하의 박세리, 슈퍼리치 언니 박세리네 집에 경매가 붙었다. 뭐지?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경매가 만약에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냐, 박세리 씨 부친이 여차저차해서 어떤 식으로든 빚을 졌겠죠. 쉽게 말하면 채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 안 갚어? 그럼 볼 수 없지. 집 담보 잡어? 담보 잡혔겠죠. 또는 그때 담보 안 잡히더라도 책임 재산이 집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당신 돈 안 갚으면 집 경매 날려. 라고 해서 공동으로 갖고 있던 박세리 씨 집에 아버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하고 반반 갖고 있던 집인데 사실 그게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박세리 씨가 다 벌어다 준 돈인데 어쨌거나 부모님 도와준다고 해서 공동 명의로 해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만약에 그 경매가 최종적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반은 남의 집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늘 그 월세 협상해야 되고 지분권 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에 박세리 씨가 경매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채권을 날렸겠죠. 변제해줬던 채권자를 만나서 뭐 어떤 식으로든 경매를 취하시켰겠죠. 자, 그래서 경매는 일단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걸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아버지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면은 또 경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세리 씨가 그때 경매 절차를 없애는 대신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지분을 인수합니다. 인수해요. 그래서 온전히 박세리 씨 지분으로 다 만들어 놔요. 그럼 상황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그 집이 다시 경매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2탄 되시겠습니다. 1탄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큰 사업을 박세리 씨가 할 것처럼 위조한 사건 하나. 둘, 그래도 내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있는 안정적인 내 보금자리에 경매가 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아까 박세리 씨 지분으로 다 넘겨받아서 게임 끝냈다며. 근데 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큰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왜 박세리 씨 집에 다시 그게 경매가 지금 또 붙은 거야? 요겁니다. 여러분이 채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한테 돈을 꿔줄 때 신용을 믿을 수도 있지만 집담보를 믿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 집이 뭐 있나 보다. 집이 한 채 있어. 오케이, 됐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빚을 냈는데 저 사람이 못 갚아. 그러면 저 집을 경매로 붙인다든지 하면 내가 내 채권을 나중에 환수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것처럼 생각이 막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딸랑 하나 있는 그 집을 갑자기 자식한테 줘버려. 가져? 그리고 줘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는 곧 있으면 빚을 환수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남한테 줘버리면 나는 어디서 빚을 받습니까? 우리는 재산이 없으면 빚을 못 받아요. 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추심이 안 됩니다. 할 게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평범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이것은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어떤 식으로는 추심이 들어올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빼돌렸다.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행위다라고 해서 사해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행위. 그런 경우에 해당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행위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 판사가 볼 때 이거죠. 이거 당신 말이야,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보니까 빚 갚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가짜 거래 만들어가고 재산 빼돌린 거 아니야?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합리적으로 용서가 안 되지. 진짜 거래가 아니잖아. 만약에 당신이 집이 10억짜리가 있었어. 그럼 집을 팔았겠지. 그럼 돈이 어디서? 당신은 집을 팔았고 10억이 예금 계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 그럼 그 10억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다시 압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 그러면요, 돈이 없어진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해서 내가 그 내일 모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증여했어.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괜찮은데 알고 봤더니 당신들은 좀 있으면 빚 갚을 날짜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게 싫어서 그걸 면탈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라고 하면 사회행위가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땅땅땅 해서 취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지금 박세리 씨가 갖고 있는 단독 명의 집에 2차로 경매가 붙었냐면
아까 박세리 씨가 처음에 경매를 면하게 한 다음에 불안하니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다 확보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이 집에 대해서 공동 소유 지분이 있다라고 믿고 있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야? 이 사람 집이 없어진 거죠. 어허,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내 채권 추심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사회 행위야 라고 주장할 때 예, 주장하면서 동시에 박세리 씨 집에 대해서 동시에 경매 내지는 압류 처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즉 박세리 씨 부친께서 현재 추정컨대 박세리 희망재단의 명의를 가지고 새만금 사업 가지고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 하나와 이거 말고도 다른 채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그 채권자들이 그 박세리 씨 부친을 상대로 압류 내지는 채권 추심 행위에 들어올 때 보니까 그 집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 사회행위야라고 해서 끝까지 꼬리표를 따고 들어가서 현재 박세리 씨 집에 대해서도 뭔가 채권 보호 조치를 한 거다. 요렇게 추정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내 소중한 명예를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서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단을 만들질 않나. 결국에는 밖에서 빚을 많이 내고 다녀서 이 보금자리, 내 집, 여기에다가도 결국에는 경매를 다시 붙게 만들질 않나. 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국민 영웅 박세리 씨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안을 제가 해설해 드리면서 국가사업, 사무소 위조, 그 다음에 채권자 사회행위 이런 어떤 경제적인 토막상식 하나 전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또 경매를 중지시켜야 되겠죠. 그럼 채권자들하고 어쨌거나 또 맞봐야 돼요. 만나면서 이거 사회행위 아닙니다라고 또 입증을 해야 되고, 빚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걸 이제 네가 사회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걸 또 입증하려면 또 부모를 상대로 어쩌면 또 고소를 하든지, 또 이중에 어떤 면피를 위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를 또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만저만 피곤한 일이 아닌 게 아닌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영웅 참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한국 골프계의 희망인데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스타입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올림픽 감독을 겸하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후원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인비테이션을 여러 가지 대회도 유치하고 있는 정말로 명예가 중요한 선수인데 모쪼록 박세리 씨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안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유명인들의 부모가 뭐라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인연 있으면 조심하세요. 예, 그런 거 믿고 사업해서는 안 돼. 아니 돼요. 유행어 이거 아니죠? 아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의미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여기까지 전화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지는 중간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 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